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황당하면서도 되게 교묘한 사기 사건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아주 기승을 부리는 정치인 사칭 노쇼 사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그냥 예약만 안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뭐 국회의원이다, 선거 캠프 관계자다 이렇게 사칭하면서 아예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히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사기꾼들이 정치인이나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식당이나 뭐 여러 업체 사장님들을 속이는 건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5월 13일에 자신을 민주당 문진석 의원 비서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식당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비서관이라고. 의원님이 장관님 모시고 20분 식사하실 거다. 뭐 이렇게요. 아, 그게 구체적이네요. 인원수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예약만 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와인이 있는데 2병 미리 좀 준비해달라 이러면서 특정 와인 업체 연락처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와, 그 와인값이 근데 얼마라고요? 무려 1,040만 원 상당이래요. 2병이에요. 와, 1,000만 원이요? 그냥 와인이 아닌데요, 이건?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약만 하고 안 나타나는 그런 노쇼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계획적인 사기인 이유거든요. 식당 측에서 먼저 와인값을 그 사기꾼들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게끔 유도하는 수법이에요. 아,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예약 당일에는 아무도 안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 식당은 이 와인값 1,000만 원 가량을 이미 송금해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1,0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네, 그렇죠. 근데 확인된 피해 식당만 벌써 6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정말 악질적입니다. 네, 문진석 의원실에서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짓을 벌이는 건 정말 악질 범죄다 이렇게 보고 고발 같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의원실 관계자를 사칭하는 연락 오면 꼭 대표 번호로 다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네,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비슷한 수법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디서요? 네, 대전인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했습니다. 아, 이번엔 선거 캠프요. 그 선거철을 노린 거군요. 이건 또 어떤 식이었나요? 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도장 명함 제작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캠프 관계자라고 밝히고요. 네. 이재명 후보 명함 30만 장, 한 200만 원어치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주문했답니다. 30만 장이요?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명함 찾으러 오기로 한 날 당연히 안 나타났고요. 역시나.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다시 걸어서 지금 선거운동에 필요한 음식값을 일단 좀 보내달라고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헐, 아니 명함값 떼먹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보내달라고요? 와, 진짜 황당하네요. 정말 그렇죠. 이 사건도 보면 예전에 강원도 인제나 춘천 같은 데서 민주당 당직자 사칭해서 선거용품 대량 주문하고 잠적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캠프 이름을 이용해서 일단 신뢰를 얻고 네, 그렇죠. 대량 주문을 미끼로 접근한 다음에 노쇼를 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추가로 금전까지 요구하는 패턴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재명 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치적인 의도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유사 주문이 오면 반드시 해당 지역 시도강에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들을 좀 종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 뚜렷하네요. 그렇죠. 일단 정치인이나 그 관계자라는 권위 이걸 사칭해서 식당이나 업체 사장님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고액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량 주문, 심지어는 뭐 추가 송금까지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특히 이게 식당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혹시 진짜 중요한 손님일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그렇죠. 확인 절차를 좀 꼼꼼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심리 이걸 정확히 파고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의원님이나 캠프 관계자인데 의심했다가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참 어렵네요. 이게 바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과거에는 그냥 예약만 하고 안 나타나는 뭐 그런 단순 노쇼였다면 네.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짜 와인 대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급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구한다든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네. 이런 종류의 사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거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네, 그렇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요구나 주문이라도 특히나 고액이거나 선결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기는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어떤 권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정교한 사칭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큰손 고객하고 이런 사기꾼을 구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혹시 모를 의심 때문에 진짜 중요한 고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